도로드 코리아 2015 대회 이틀째 경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이경훈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8일간 펼쳐지는 도로드 코리아 2015 드디어 첫 번째 스테이지가 끝이 났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참 중요한 대회 첫날이었습니다. 뭐 낙차 사고도 있었고 첫 번째 대회 스테이지 1은 좀 어떻게 좀 보셨나요? 네, 역시 예상대로 브레이커웨이가 이제 펠로톤에 흡수된 후에 스프린트로 경기가 끝났는데요. 그렇죠. 그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오리카 그린엣지의 캘러비안이 낙차를 하게 되면서 또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이번 대회 처음으로 이제 월드 투어 팀이 참가한 말씀해주신 캘러비안이 속해 있는 이 팀이 일단 대회 첫 번째 날에 낙차 사고로 어떤 정도 약간 좀 타격을 입은 상태에서 과연 또 스테이지 2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스테이지 1의 경기 결과를 살짝 살펴본다면 일단 초반에 우리 선수들이 참 잘 탔습니다. 개인 종합 2위 서준용 선수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박성백 선수가 3위를 차지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브레이커웨이에서 보너스 타임으로 서울시청의 김옥철 선수가 영라이더 저지를 입는 등 한국 선수들이 선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선전이 과연 스테이지 2에서도 계속 이어질지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클 도로 사이클 대회를 보시면서 여러분도 참 궁금한 점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보면 제가 잠깐 스테이지 1을 다시 한번 봤는데 이 사이클 선수들의 체형이 조금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선수들이 있는데 일단 클라이머와 스프린터, 올라운더 이렇게 세 가지로 좀 크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요. 클라이머 선수들은 좀 어떤 좀 특징을 좀 가지고 있나요? 네, 아무래도 클라이머들은 오르막을 올라야 되기 때문에 몸무게를 최소한으로 아주 가벼운 선수들이 클라이머를 하게 되고요. 그렇죠. 스프린터들은 마지막 300m에서의 그 폭발적인 가속을 위해서 어느 정도 클라이머들보다는 좀 근육이 많은 그런 선수들이 이제 보통은 스프린터들로 분류가 됩니다. 올라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스테이지 레이스에서 종합 우승을 노리는 그런 선수들이 많은데 보통은 개인 독주도 잘하고 오르막도 잘 타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네, 참으로 다양한 유형의 선수들이 팀에 각각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협력하고 이제 협조해 나가는 이 과정을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 드디어 도로드 코리아 2015 대회 첫 번째 날 스테이지 1이 펼쳐졌습니다. 어제는 부산 요트 경기장에서 출발해서 구미 낙동강 둔치까지 이어지는 189.1km의 구간이었습니다. 참 긴장이 많이 됐을 텐데 일단 스테이지 1은 끝났으니까 선수들은 계속해서 다가오는 오늘 경기 이제 남아있는 스테이지에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뭐 스테이지 1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지 우승자가 개인 종합 1위로도 올라서기 때문에 한층 더 긴장감이 높기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도로드 코리아 2015를 알리는 대회 첫 번째 스테이지 어제 끝이 났고요. 주요 장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퍼레이드 구간이고요. 초반에 이제 경주 구간으로 나오는 장면. 네, 그렇습니다. 이 0km 지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심판 차량이 앞으로 빠지고 선수들이 어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부산 도심을 지나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펠로톤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제 4명의 선수들이 브레이커웨이를 형성한 초반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역시나 초반답게 계속해서 브레이커웨이가 형성되었다 다시 흡수되었다를 반복하면서 꽤나 빠른 속도로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펠로톤에서도 선수들이 참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하죠? 네, 서로 이야기를 참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팀 간의 그런 그 전략들이 같이 같은 목표를 가진 경우가 있고 또 다른 목표가 갖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목표를 가진 팀들은 비록 라이벌 팀이라고 하더라도 협조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스프린트 첫 번째 중간 스프린트 구간에서의 포인트 나오고 있었고요. 일단 이번 도로드 코리아 같은 경우는 평지 구간이 좀 어느 정도 좀 많기 때문에 스프린터들이 어느 정도 좀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좋은 또 코스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중간 스프린트 지점에서 보너스 타임이 주어집니다. 김옥철 선수 같은 경우에도 보너스 타임을 획득하면서 영라이더 저지를 입었는데 그렇죠. 이번 도로드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이 스프린트 피니시로 이루어질 만한 그런 코스로 이루어져 있어서 각 팀의 스프린터들이 종합 우승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중간 스프린트 지점에서의 보너스 타임도 선수들이 고려를 할 만합니다. 뭐 오리카 그린엣지라든지 뭐 드랍팍 아주 좋은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 참가를 했고요. 첫 번째 산악 구간의 모습. 아무래도 뭐 첫 산악 구간인 만큼 여기서
가장 먼저 지나간 선수가 또 네. 산화광 저지를 입게 되죠. 그렇죠. 니포 비니 판티니의 야마모토 겐키가 먼저 지나가면서 이번 트루 드 코리아 첫 산화광 저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야마모토가 첫 번째로 들어왔기 때문에 4포인트를 얻었고요. 김옥철 선수가 2포인트 얻었던 첫 번째 산악 구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4km를 남기고 각 네. 팀의 그 브레이커웨이가 이제 모두 잡히고 각 팀의 스프린터들이 앞에 나서게 되는데요. 스프린트를 노리는 아반티, 드라팍, 그리고 오리카 그네치, 코레일도 앞에 나온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같은 유니폼의 선수들. 자, 그리고 마지막 피니시 구간입니다. 네, 이 피니시에서 조금 네. 전에 좀 가려져서 안 보여졌지만 오리카 그네치 선수들이 한꺼번에 몸싸움을 벌이다 낙차를 하게 되면서 그렇죠. 네, 순식간에 붕괴한 모습이었고요. 네. 드랍팍의 워터비 퍼츠가 이 낙차를 피하면서 이번 트루 드 코리아 첫 번째 스테이지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그 뒤로 서준용 선수와 박성백 선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스테이지 1의 경기 결과. I think it could possibly be another bunch sprint today. I think with Drapak having the yellow jersey, 네, 오늘 스테이지에 시작에 앞서 있었던 인터뷰입니다. 그렇죠. 마이클 커밍 선수는 좀 유명한 선수예요. 네, 재작년 트루 드 코리아 종합 우승을 차지했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 정도 이제 선수들도 이제 코너에 대한 분석이나 이제 팀원들끼리 일단 상의는 분명히 하고 나왔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선수가 바로 켈러비안 선수죠. 잠시 나왔었는데요. 구미에서 최영민 선수. 산악 지형이 많아가지고 작년 종합 2위를 차지했던 네. 올라운더이다. 오르막과 해가지고 타임트라이얼 모두 아주 뛰어난 선수죠. 네. 광저우 아시안 게임 Yeah, we're gonna try to give it 금메달리스트이기도 하고요. another bunchy today. 그리고 어제 스테이지 우승을 차지했고 종합 순위 1위 비퍼트 선수인데요. 역시 노란색 저지, 옐로우 저지를 입고 있는 것이 특이하구요. Hopefully there's 네. gonna be a small break on the road and we can control the race and try to get to a bunchy and finish it off. But things gonna be a bit more harder than yesterday. 네, 이 바우터비 퍼트 같은 경우에는 네. 호주 팀에 소속된 네덜란드 스프린터인데 이번 트루 드 코리아에서 보너스 타임을 계속해서 획득해서 종합 우승까지 노릴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참가를 하기 전부터 스프린트 포인트에서 보너스 타임을 계속 얻겠다. 또는 뭐 선수들은 종합 우승이 좀 힘들면 본인이 좀 잠긴 뭐 산호강 코스를 한번 노려보겠다. 상당히 좀 많은 전략을 세우고 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참가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기 상황에 따라서 그 본인이 목표했던 그것이 실패하면 다른 목표를 찾아서 그래서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조금 전에 출발 사인보드에 이 서명을 하는 선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노란색 옐로우 저지의 비퍼트 선수가 잠시 보였고요. 스테이지 2 대회 두 번째 스테이지가 이제 곧 펼쳐지겠습니다. 네, 중국의 자이언트 챔피언 시스템 팀. 자, 이번 스테이지 2는 구미 박정희 체육관에서 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출발 신호를 올렸는데 원래 또 찾아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구미를 통과하는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트루 드 코리아 파이팅! 구미 박정희 체육관에서 시작해서 반디레드까지. 그래서 낙동강 개발을 하면서 자전거 도로를 아주 훌륭하게 닦아나기 때문에 주말이면 한 번쯤 이렇게 자전거를 가져가서 아이들과 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의 출발 도시 구미의 소개였습니다. 자, 그럼 코스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스테이지 2의 코스입니다. 구미에서 출발해서 우주까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코스가 되겠고요. 상주 근처에 가서 첫 번째 중간 스프린트 구간이 나와 있고요. 3등급 산화광 코스가 2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174km의 코스인데 네. 이 무주 피니시 같은 경우에는 후반이 평지가 없고 계속해서 살짝 오르막 혹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좀 까다로운 코스입니다. 네. 후반부가 아주 힘들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브레이크웨이를 통해서 시간을 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출발선에 선수들이 서 있는데요. 일단 각 부분별 이 리더 저지를 입고 있는 선수들이 가장 전방에 지금 서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포인트 저지는 현재 서준영 선수가 입고 있고요. 이
현재 종합 1위인 버터 비퍼트가 포인트 리더이기도 하지만 두 저지를 동시에 입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차순위인 서준영 선수가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이트 저지의 김옥철 그리고 사랑왕의 야마모토 겐키. 스테이지 2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퍼레이드 구간이기 때문에 서준용 선수가 약간의 쇼맨십을 보여주었고요. 그렇습니다. 사락 자전거 MTB를 예전에 탔던 선수이기 때문에 또 예. 이런 트릭이 아주 좀 능하네요. 보여주네요. 예, 앞바퀴를 들고 윌리라는 기술이라고 하죠. 네네. 예. 자, 세이프티카가 일단 경주 구간까지 선수들을 안전하게 안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드디어 스테이지 두 번째 스테이지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아무래도 산악 구간이 2개가 있고 네. 또 굉장히 평지가 좀 적은 그런 코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커웨이 이런 좀 까다로운 코스 같은 경우는 브레이커웨이의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 너도 나도 앞 그룹에 그 브레이커웨이에 합류하기 위해서 어택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렇죠. 이 초반에 한 40에서 50km까지는 평지 쭉 이어지는 코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선수들이 서로 앞에 브레이커웨이를 형성하기 위해서 어택과 그리고 펠로톤의 흡수가 이어지면서 펠로톤 초반 정말 빨리 달렸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첫 1시간 동안 거의 평균 속도 50km로 달렸다고 합니다. 예. 보통 일반 동호회 분들이 속력을 내면 한 25km 정도에서 30km 정도 낸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속도가 참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뭐 코레일 선수들, K스포 선수들 그리고 JLT 콘돌 등등 많은 팀의 선수들이 브레이커웨이를 형성하기 위해서 앞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펠로톤은 이것을 좌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계속 따라붙고 있는 거죠. 네. 예. 이 브레이커웨이가 형성되면 나도 저기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선수가 있고 또 저 브레이크웨이를 잡아내야겠다 이런 선수들이 지금 아주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계속해서 어택과 흡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펠로톤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코너를 돌자마자 살짝 오르막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변속을 하면서 이 변속 딸깍딸깍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죠. 네, 이 안장에서 엉덩이를 떼고 이제 페달링을 하는 것을 뭐 댄싱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짧은 시간 동안 폭발적인 힘을 낼 때 혹은 다리를 풀어줄 때 다양하게 자세를 바꿔줄 때 이용하는 그런 주법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시청, 뭐 국가대표팀, 코레일팀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금산 인삼 첼로 한국팀에 있는 선수들이 오늘 코스를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무주로 향하는 코스가 굉장히 힘들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무주로 향하는 날에 그 브레이커웨이가 성공을 하면서 꽤나 많은 선수들이 시간 차이를 벌리고 종합 순위를 어느 정도 확정 지은 바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코스 답사를 해봤기 때문에 이 코스를 알고 어택하는 그런 홈 어드밴티지를 누리고 있는 한국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스테이지 2 바로 이 구간은 상당히 좀 마지막 피니시점이 좀 오르막이기 때문에 선수들 분명히 그 점을 주의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반티 팀, 코레일 팀 계속해서 앞을 두드리고 있네요. 네. 파란색 저지 아반티 팀 선수들이었고요. 계속해서 펠로톤의 후미 그룹의 모습. 네, 코레일 팀 형광색 유니폼이죠. 계속해서 뭐 빠른 속도로 이 경기가 이어지면서 첫 번째 스프린트 구간까지 브레이커웨이가 형성되지 못하고 펠로톤이 그대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대로 끌고 왔군요. 네, 그래서 각 팀의 메인 스프린터들이 다들 이 포인트 그리고 보너스 타임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중간 스프린트 포인트 구간이 끝이 났고요. 네, 여기서 아반티 레이싱 팀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리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나오네요. 네, 안토니 지아코포 그리고 닐 반더플러그. 반더플러그 선수가 2위로 스프린트 포인트를 가져갔습니다. 네, 아반티 레이싱 팀 같은 경우는 닐 반더플러그가 작년에도 아주 포인트 리더로서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 팀 리더로 지금 참가를 했는데 뭐 아반티 레이싱 팀 같은 경우는 팀 전원이 아주 뛰어난 스프린터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브레이커웨이가 4명이 형성이 된 그런 모습이었죠. 코레일의 그 장병구, 금산인삼 첼로의 유기용, 그리고 시마노 레이싱의 기무라 케이스케, 브리지스톤 앵커의 이노에 가즈오 선수 4명입니다. 네, 오르막 구간에서 좀 치고 나오는 우리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네, 조금 전에 첫 번째 산악왕 포인트, 킹 오브 마운틴 포인트인 화령 정상을 향해서 그 코레일 소속의 장경구 선수가 역시나 뭐 작년 산악왕인
선수답게 그렇죠. 아주 뛰어난 클라이머이기도 하고 네. 독주 능력도 정말 한국 선수들 중에서는 거의 최정상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정상을 향해 홀로 달려가는 코레일의 장경구 선수. 장경구 선수는 작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도 개인 도로 종목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선수입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지난 투르드 코리아에서도 산하강에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이 클라이밍에 대한 이 자신감은 본인이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유있게 뒤쪽도 한번 쳐다보면서 거리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남은 거리가 100km가량 있는 만큼 네. 그 브레이크웨이들을 나머지 브레이크웨이 선수들을 떨쳐내고 산하강 포인트는 먼저 차지해야 되지만 예. 그들을 버리고 홀로 나머지 100km를 독주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죠. 네. 네, 첫 번째 산악 포인트 차지하는 장경구 선수. 네, 지점을 지나면서 다리를 풀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장경구 선수가 3등급 산화강 첫 번째 들어왔고요. 그 뒤로 이노우에 선수가 들어오면서 포인트를 조금 가져갔습니다. 네, 뒤따라오는 이노우에 네. 가지오 선수 그리고 기무라 케이스케. 펠로톤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브레이크웨이를 적극적으로 추격하지 않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산악 구간에서는 다들 좀 초반에 너무 빨리 달렸기 때문에 다들 지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은 좀 페이스를 컨트롤하고 있죠. 네. 조절 중입니다. 역시나 정상부에 가면서 서로 내리막을 좀 안전하게 내려가기 위해서 앞에서 내려가기 위해서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많은 100명 가까이 되는 선수들이 함께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단순하게 쭉 치고 나오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성급하면 다치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공기저항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섣불리 치고 나가다가는 다른 선수들이 이를 이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략을 세워야겠죠. 네. 또 이렇게 브레이크웨이가 앞에 나가게 되면 브레이크웨이에 포함된 그런 다른 팀원들 뒤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팀은 굳이 앞에 있는 브레이크웨이를 추격할 의무가 없죠. 그렇군요. 보급 구간을 지나는 선수들입니다. 네, 여기서는 선수들이 점심을 받게 됩니다. 점심을 받는군요. 네, 안에 각종 빵 혹은 먹기 좋게 잘라놓은 떡, 각종 보급식 음료수, 물 등을 이렇게 한꺼번에 보급 주머니에 담아서 받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펠로톤도 이 보급 구간을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출발 지점부터 84.1km에 있는 송원 삼거리에서 보급 구간이 스테이지 2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보급 구간 계속 좀 섭취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자전거 사이클 경기 같은 경우는 칼로리 소모가 워낙 많은 만큼 엄청나죠? 네. 끊임없이 먹어야 됩니다. 네. 배고프다고 느끼는 순간 이미 끝난 겁니다. 목마르기 전에 먹고 배고프기 전에 먹어야 되는 게 바로 사이클 경기의 불문율입니다. 네, 에너지 보충은 미리미리. 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이게 그 페이스를 올릴 때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싫어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적당히 먹게 되는데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또 배가 고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어서 이게 또 다 경험입니다. 그렇군요. 장경우 선수 그리고 나머지 2명의 일본 선수들. 펠로톤은 일단 드랍박 선수가 일단 좀 끌어주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네, 금산인삼 첼로의 유기영 선수는 여기서 떨어져서 지금 다시 앞에 있는 3명을 추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홀로 추격 중인 유기영 선수. 유기영 선수도 투르드 코리아 스테이지 우승 경험이 있는 만큼 아주 강한 선수입니다. 펠로톤 같은 경우는 현재 드랍팍 팀이 종합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보통 경기 양상이 그 코스 중반까지는 종합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팀이 앞에서 끌게 되고요. 왜냐하면 브레이크웨이가 너무 시간을 벌리면 종합 1위가 박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끌게 되고 어느 정도 브레이크웨이와의 시간 차이를 줄여놓으면 그때부터 스프린터 팀들이 스프린트를 노리는 팀들이 앞에 나와서 브레이크웨이를 흡수하고 이제 본격적인 스프린트 경쟁이 들어서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버터 비퍼츠가 어제 스프린트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서 종합 우승도 종합 1위도 갖고 있고 그리고 스프린트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팀들이 이 드랍팍 팀의 힘을 빼기 위해서 앞에서 쉽사리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빨간색 저지를 입고 있었던 잠시 보였던 그 팀원들이 바로 드랍팍 소속의 선수들이었습니다.
네, 현재도 화면 앞에 빨간색 그렇죠. 유니폼, 예. 그리고 바로 뒤에는 파란색의 아반티 레이싱 팀. 오리카 그린 엣지 같은 경우는 어제 드랍팍 팀과의 그 몸싸움에서 네. 밀리면서 낙찰을 하게 됐거든요. 이 때문에 약간 어느 정도의 보복 조치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예. 오리카 그린 엣지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스테이지에서 초반에는 초중반까지는 계속해서 브레이크웨이를 추격하지 않고 뒤에서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펠로톤에 속해 있으면서 체력을 좀 비축하는 모습이고요.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드랍팍과 오리카 그린 엣지는 둘 다 스테이지 우승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지만 네. 이 공동의 목표를 갖고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또 어제 두 팀 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 그 보복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네, 두 번째 살아강 구간인 궁촌제. 장경구 선수가 역시나 또다시 살아강 포인트를 위해서 어택을 하고 나머지 두 명의 일본 선수들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장경호 선수는 어찌 보면 오늘 이 두 개의 산악 포인트를 모두 가져가게 된다면 상당히 좀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트루드 코리아는 그 4등급과 3등급의 약간 낮은 산악 구간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두 개의 3등급 산악 구간에서 먼저 들어오게 되면서 포인트를 쓸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장경구 선수가 가장 처음으로 궁촌제 산악 구간을 넘는 모습이었고요. 네, 이렇게 펠로톤의 모습. 그렇죠. 총 오늘 6점을 두 번 획득하면서 예. 총 12점으로 장경구 선수가 스테이지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새로운 산악강 전지 주인공으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네, 산악강 포인트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 현재까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장경구 선수는 작년에도 산악강 저지를 차지했었는데요. 네. 오늘 두 개의 산악강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를 독식하면서 후반부에도 조금만 지키면 올해도 산악강 저지를 입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의 장점을 또 확실히 2년 연속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경구 선수의 모습입니다. 네, 궁촌제 지나서도 피니시까지는 약 70km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장경구 선수가 나머지 두 명의 일본 선수를 기다려서 함께 가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뭐 나머지 두 명의 선수들은 이미 장경구 선수가 가장 강한 선수임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에 쉽게 협조를 하지 못하고 지금 장경구 선수가 대부분의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대부분 아시아 투어에 참가하는 이 선수들은 서로를 좀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비슷한 레벨의 대회를 계속해서 나가기 때문에 서로 간의 그 실력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간단한 외국어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장경구 선수가 나머지 두 선수를 떨쳐내고 이제 홀로 독주를 시작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펠로톤의 모습. 네, 펠로톤은 현재 드랍팍 팀이 계속해서 앞을 끌면서 네. 그 브레이커웨이와 시간 차이를 많이 줄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장경구 선수 입장에서는 이대로 있다가는 나머지 두 선수와 함께 흡수당하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 홀로 마지막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펠로톤 현재 그 나머지 두 명 선수가 흡수하고 장경구 선수와는 약 40초 가량의 시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산악 구간을 지나가면서 펠로톤에도 선수들이 많이 떨궈져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선수들이 많이 없죠, 어제보다. 레스 이제 후반부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력이 좋은 이 드랍팍 소속의 이 선수들이 브레이크 어웨이 또는 이제 펠로톤을 앞에서 끌면 뒤따라오는 선수들도 상당히 그 힘이 들다는 또 네, 그렇습니다. 많이 힘이 붙인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네, 이제 피니시로 향하면서 이란 선수죠? 네, 예. 피시카만 자이언트 선수인데 네. 이란 선수들이 오르막이 아주 강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후반부로 가면서 이제 오르막이 그 조금씩 있는데 등급의 오르막은 아닙니다만 네. 선수들을 충분히 괴롭힐 만한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피시카만 선수가 장경구를 잡고 장경구는 여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기에 따라 붙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바로 뒤에 따라가면서 체력을 좀 비축하고 있는 장경구 선수고요. 네, 이제 펠로톤은 본격적으로 오리카 그린 엣지가 스테이지 우승을 위해서 네. 앞에서 끌기 시작하면서 그 팀원들을 한 명씩 잃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드랍팍 팀이 지금까지 많은 힘을 소모했지만 이제 오리카 그린 엣지가 팀 리더인 캘레비언을 위해서 앞에 나선 그런 모습입니다. 예. 장경구 선수도 이제 흡수되고 마지막 피니시를 향해서 달리는 선수의 모습. 현재 뭐 브리지스톤 앵커 일본 선수가 어택을 시도했지만 드랍팍, 오리카 그린 엣지 모두
스테이지 우승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선수들의 어택을 그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1km 피니시 지점까지 남아 있고요. 네, 마지막 1km. 네. 네, 여기서부터 이제 트레인 싸움이 시작되죠. 그렇죠. 오리카 그레니치 선수들이 오른쪽에서 3명의 선수들 한꺼번에 치고 나오고 그 뒤를 선수들입니다. 네, 아반티 레이싱 팀 그리고 코레일 RTS 팀도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피니시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자, 마지막 오리카 그레니치 선수들이 지금 3명의 선수가 나란히 들어오고 있어요. 네, 300m 남기고도 아직 네. 선수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리카 그레니치 마지막 리더 선수 시작되고 이제 여기서 켈러비완 스프린트를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켈러비완. 자, 그리고 비퍼트 선수와 켈러비완 여유있게 피니시 지점 통과합니다. 네, 스테이지 2번째 개인 구간 우승 켈러비완 선수입니다. 네, 막판에 뭐 오리카 그레니치의 트레인이 워낙 강력하게 그리고 자리를 잘 확보해줬기 때문에 네. 버터 비퍼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뒤쪽에 갇혀 있었거든요. 팀원들을 이미 많이 소모한 상태에서 켈러비완을 따라가기가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번째 스테이지가 이렇게 종료가 됐고요. 2번째 스테이지 우승자는 오리카 그레니치의 켈럽 이완 선수입니다. 자, 개인 구간 순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리카 그레니치의 켈럽 이완 선수고요. 그 뒤로 아반티 레이싱 팀의 그렇죠? 패트릭 베빈 선수고 그리고 네. 이제 비퍼트 선수가 3번째로 들어왔습니다. 네, 버터 비퍼트 같은 경우에는 네. 종합 우승 또한 노리고 있기 때문에 각 그 스테이지에서 1, 2, 3위 안에 들어서 보너스 타임을 획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한국 선수 중에서는 서준영 선수가 6위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순위를 네, 차지했습니다. 네. 개인 종합 순위를 따져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비퍼트 선수가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만 4초 차로 껑충 뛰어오른 선수가 오늘 스테이지 2번째 우승을 차지한 켈럽 이완 선수인데요. 예, 어제 100순위 그 뒤에 약간 위치를 해 있다가 네. 오늘 스테이지 우승으로 단숨에 종합순위 2위로 뛰어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역시 보너스 타임 10초가 아주 큰 영향을 미쳤죠. 네. 서준영 선수도 종합 3위에 아직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박성백 선수도 종합 5위에 머물러 있고요. 자, 스프린트 포인트 순위는요. 역시 비퍼트 선수가 28포인트 그리고 서준용 선수도 24포인트고요. 킹오브 마운틴 장경우 선수가 오늘 12포인트를 아주 좋은 순위로 따냈습니다. 베스트 영 라이더 저지 화이트 저지도 역시 켈럽 이완 선수가 가져가게 됐네요. 네, 역시 뭐 보너스 타임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번 투르 드 코리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저지 수여자들이죠. 그렇죠. You know, it was pretty quick at the start when the brake wasn't going, so yeah, I think for almost the first hour the brake didn't go, so that kept the speed really fast, and once it did drop, I controlled it a fair bit, and yeah, it was hard again in the end with the little climbs and attack well, but yeah, came back to the speed. 오늘 코스 많이 힘들었는데 일단 처음에 이제 산악 그 포인트 점수 먹을 수 있도록 초반에 좀 서둘러서 갔는데 그게 작전이 맞아갖고 딱 앞에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연습 때 좀 많이 타봐갖고 어느 정도 알고 있어갖고 예상은 하고 있어서 괜찮았어요. It was a bit lumpy today. Some couple of climbs and some attacks on the climb. So yeah, that's a bit harder for me. So yeah, it was a hard day in the office. We had to do a lot of work with the team, and yeah, I'm not really happy that we didn't finish it up in the end. We controlled the whole day with the team, and we keep the break in like closing distance. But yeah, the last 20k there were a lot of attacks and it was like really hard, and yeah, with 600 or 700 to go, Green Edge came past with the perfect lead out train, and yeah, then it's hard to beat Caleb Yoon. So it is what it is, but we're not really happy with the situation. 투르 드 코리아 2015 스테이지 2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스테이지 우승은 어머니가 또 한국 분이시고 상당히 좀 호주에서 이 선수가 상당히 이제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임에 틀림없는데 켈럽 이완 선수가 스테이지 2 우승을 차지를 했네요. 네, 역시 네. 뭐 가장 주목받던 선수답게 오늘 완벽하게 스테이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켈럽 이완 같은 경우에는 네. 키가 굉장히 작은 편인데도 아주 네. 강력한 스프린터인데요. 그 때문에 별명이 뭐 포켓 로켓 아니면 원더보이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대부분의 이 잘 타는 스프린터 선수들의 이 몸매 그 유형과는 좀 다르다고 하죠. 네. 켈럽 이완 선수가. 보통은 스프린터들 같은 경우는 네. 폭발적인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체격이 아주 좋은 경우가 많은데요. 켈럽 이완 같은 경우에는 170cm가 채 넘지 않는 그런 약간 단신의 선수입니다. 좀 작아 보여요. 네. 예. 하지만 뭐 세계적인 선수 중에서도 마크 카벤디시와 같은 네. 그 단신의 아주 강력한 스프린터가 있는 만큼 켈럽 이완도 한 몇 년 후에는
마크 캐벤디시처럼 투르 드 프랑스에서 아주 활약하는 그런 선수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스테이지 2에서는 우리 선수 가운데 장경구 선수가 산하강 포인트 12점을 따내면서 이제 산하강 저지에 조금 더 이제 한 걸음 다가가는 그런 레이스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장경구 선수는 그 스타일이 브레이커웨이를 형성한 후에 그 브레이커웨이에서도 계속해서 어택을 시도하면서 브레이커웨이를 찢는 그런 스타일인데요. 정말 강한 선수입니다. 이번 투르 드 코리아에서도 작년에 이어서 또다시 산하강 저지를 차지할지 기대가 참 많이 되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스테이지 2까지 끝이 났고요. 이제 스테이지 3 과연 스테이지 3의 코스는 어떤 코스가 될런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날이 되겠는데 이제 무주를 이제 6바퀴를 도는 거거든요. 이 코스를 설명을 잠깐 해주실까요? 네, 무주에 있는 그 서킷을 6바퀴 돌아서 총 99km를 달리는 그런 코스인데요. 이런 순환 경기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지금 같은 구간을 달리게 되는데 그렇죠. 산악 구간이 하나 포함이 돼 있으면 그 구간을 6번 돌아야 됩니다. 6번. 네, 그래서 이 산악 구간이 4등급 산악 구간으로 매겨져 있는데 이 포인트가 주어지는 거는 2바퀴째 그리고 5바퀴째만 주어지는데 이 포인트 그 등급이 부여된 그런 산악 구간이기 때문에 또 스프린터들에게는 굉장히 까다로운 날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런 날 브레이커웨이의 그 성공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리카 그레이치나 드랍하기, 종합 우승 그리고 스프린트를 노린다면 이 브레이커웨이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그리고 그 4등급 구간을 각 팀의 리더들 버터비퍼트와 텔러비안이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경훈 위원과 제가 계속해서 쭉 뭐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역시 뭐 이번 투르 드 코리아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대로 비퍼트 선수라든지 켈러비안 선수가 어쩌면 첫날에 약간 낙차 사고의 불운을 두 번째 날에 확실히 되갚음으로 인해서 다시 종합순위 2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 세계적인 이 두 선수들이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이 순위권을 유지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보너스 타임을 얻게 되면 종합순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일 스테이지 그 순환 경기에서 그 두 선수가 종합순위의 상위권에 머무를 수 있을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내일 스테이지 3에서는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2015 투르 드 코리아 대회 이틀째 경기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이경훈 해설위원, 캐스터 김기용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시러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